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나라의 가장 본질적이고 그 뿌리가 되는 정신이랑 그 국가 철학이랑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지요. 그 헌법에서 이제 그 헌법의 정신을 갖다가 이제 수행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조직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legislative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저 국회 말하는 거죠. legislative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자, 요 단어를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요. 결국은 이제 사회 공부할 때는 다 한국말로도 어렵고 영어로도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고학년 때 배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입법부, 법을 세운다는 데죠. 입법부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하는데 이제 국회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작게 이제 콩그레스예요. 그리고 그 건물은 이제 캐피톨이라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이제 국회의원이지 그 국회의원 자체가 또 이렇게 종류가 두 종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양원제라고 그래갖고 이제 하원, 상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지금 다뤄보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House of Representative 이것은 하원이에요. 하원은 상원보다 숫자가 많고요. 그 인구 비례를 뽑기 때문에 어떤 주는 이제 딱 뭐 2명 이렇고 어떤 주는 뭐 50몇 명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하원 상원에 있어서의 권한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간 이제 상원이 되면 더 출세를 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이쪽이 하원. 상원인데요. 이제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주의 인구나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이 2명을 뽑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뉴욕주의 최초의 여성 상원의원이 이제 됐었었죠. 자, 그래서 상원.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양원제라고 해갖고 미국의 입법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그냥 콩그레스에서 여기서 이제 콩그레스맨 해갖고 국회의원 하면 한국에서는 이걸로 이제 끝이 나는데 미국은 또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해가지고 더 법을 더 수호하려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은 어디에 수장이냐 하면은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executive라고 돼 있죠. 그래서 executive는 이제 뭐로 보셔야 되냐면 행정부. 우리로 따지면 이제 executive는 행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정부라고 할 적에 이제 그 단어가 government지만 요 이제 정부의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three branch 이렇게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보통 이렇게 다 사회 공부할 때 애들이 배워요. 정부의 3개의 이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가 있고요. 바로 거기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있어야 되냐면 vice president라고 그래갖고 이제 부통령제를 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대통령이 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물론 현명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겠지만서도 뭐 농업 뭐 분야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최고가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자기 밑에 두고 조언을 듣고 결정을 하고 그러자 그걸 이제 강요라고 하잖아요. 그 강요들이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무부 장관, 이제 군사와 전쟁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들이 모여 있는 그거를 강요라고 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그 강요를 캐비넷이라고 해요. 그 물건 넣어놓은 캐비넷과 똑같이 캐비넷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 executive의 캐비넷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그 미국에서도 크게 출세를 하고 권세가 있는 이제 집안이 되는 거겠죠. 자, 저쪽 그림을 조금 더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three branch 중에서 legislative 입법부 했고요. executive 행정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이제 사법부죠. judiciary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법부.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법부.
아시다시피 이제 법원을 말하죠.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지도죠. 미국의 그 사법부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기관은 뭐냐면 스프링 코트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결정은 다시 대법원의 결정으로만 번복되지 그 밑에 있는 법원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거슬리거나 뭐 우요로 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한번 정해지면 그거 자체가 판례로서 또 하나의 법적인 효과를 갖게 되죠. 보통 이 밑에 있는 판사들은 이제 judge라고 그랬고 판사들이 많게 있고요. 여기에 있는 판사님들은 대법원 판사님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잠깐만요. 대법원 판사님들은 혼란이 되니까 원을 지울게요. 대법원 판사님들은 이제 justice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는 정의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로서는 이제 대법관들을 justice라고 그래요. 정의가 이제 사람으로 할 땐 대법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명이죠. 그래서 대부분 민주국가라고 말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삼권 분립이 돼 있고 그 삼권마다 세계 권력마다 그 전부 이렇게 또 이 부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부서에 대해서 잠깐 또 짧게 어린이들이 알아볼 수 있게 나온 자료를 갖다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먼저 보시면 여기에요. 이제 입법부에 대한 설명. The legislative branch. 그러면 입법부 branch는 그냥 요 한 갈래라는 게 이 가지란 소리가 꼭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입법부 equals 뭐냐면 Congress 국회이고 또 그것은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이랬죠. 과 그다음에 Senate는 뭐냐면 상원이죠. 그래서 요 두 양원을 다해서 국회 입법부라고 합니다고 또 다른 단어는요. legislature라고 하는데 이거 똑같아요. 이 단어도 입법부라는 소리예요. They are all the same. 요거 다 입법부라는 소리고요. They work in the U.S. Capitol Building in Washington D.C. 워싱턴 D.C.에는 Capitol Building 굉장히 멋있죠. 한번 사진 이렇게